개정? 조개령이 무시거라. 밥 처물려면 폭도들 목을 따오라고 이 새끼들아. 너는 이 하나 수사고 나머지 날 따라오라. 다 죽여버렸어. 이 4.3의 광풍이 휩쓸고 간 지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3이 그동안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까지 문화예술계 등 참 다방면의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독립영화 한 편에 좀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지금 세계인의 시선이 바로 4.3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 지슬이죠. 그래서 KBS 제주방송총국에서는 제주 4.3 65주년을 맞아서 특별기획 영화 지슬을 말하다 편을 마련했습니다. 지슬의 끝나지 않은 감동을 전해주실 오늘 특별한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슬 제작자시죠. 프로듀서와 함께 또 배우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히나 이제 영화 지슬은 참 독립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참 많은 극장에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말 빠른 속도로 관객들을 많이 불러모으고 있는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은 네. 한 50개 정도 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 개봉이 또 다가오면서 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80개 정도의 관에서 계속 상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게 돼가지고 한편으로 또 고마운 마음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화의 작업에만 한 거지 무슨 뭐 그 이상의 거는 누구 한 사람도 바라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좋게 네. 나타나서 더 뿌듯해지신 거죠. 네. 지난달 20일 서울 홍대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공연이 있었다. 바로 영화 지슬과 제주 4.3을 기념하는 미니 콘서트다. 국내 유명 음악인들이 참여한 이날 공연은 관객들을 다시 한번 지슬의 식지 않은 감동으로 안내했다. 울지 말아요 상처받은 사람아 얼어붙은 마음 부서진 조각 사이로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가수 하림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그는 지슬에 등장하는 피난길에 오른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에 어울리는 미 발표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다시 사랑을 하오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만의 어떤 방언이나 제주도에서 또 사시던 분이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도 되게 영화에 잘 담겨 있어서 정말 제주도에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눈길을 끄는 또 한 사람,
지슬의 배우 양정원이다. 제주어로 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그러진 않습니까? 뭐 우리가 팝송을 들어도 못 따라들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제주 바다에 배를 띄워 돌을 져서 운전해 지슬의 주제곡 이어도 사나. 제주어 노래꾼 양정원 씨의 구성진 목소리와 슬픈 가락에 관객들은 젖어든다. 감춰지고 숨겨져 왔던 제주의 아픔 4.3. 이날 음악회는 어느 화려한 공연보다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이어도 산나. 네, 감사합니다. 鶴の映画はまだ見たこと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その韓国の、反というものをとても感じさせる、映画だと思っていて、で、まあ、ぜひ一度見に行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다음 날 지슬의 전국 개봉이 있던 날.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지슬의 오멸 감독과 배우 강수연이다. 특히 그녀는 이날 지슬의 한 회 상영분을 모두 구매하며 지슬 사랑을 선보였다. 축하드려요. 아니 정말로요. 감동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프로 배우들이 아닌데 그렇게 연기들을 잘해요? 그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드디어 지슬이 전 국민과 만나는 자리. 감독도 배우도 응원하러 온 국민 배우도 한결같은 마음이다. 오늘 햇살이 너무나 이쁜 그런 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날에 훨씬 더 아름다운 영화를 보게 돼서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제주 섬의 이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65년 전 그날의 아픔을 스크린에 옮겨낸 지슬. 차마 사위지 못하는 그날의 기억을 그려낸 지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다들 좀 말이 많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그저 제주의 역사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의 역사로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써 이 영화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화를 보는 일,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소재 선택만 용감한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방법론 자체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새롭고 용감합니다. 대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4.3을 다뤘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가해 줘야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충분히 독창적이고 훌륭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웃기면서도 아름답고, 근데 웃길수록 슬프고 아름다울수록 슬픈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 지슬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면도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소 제목들이 한 4가지가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사 절차에 따라서 붙여져 있더라고요. 신위, 신묘, 음복, 소지. 이게 그 처음부터 어떤 감독이 위령의 의미를 담아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 영화를 찍으면서 일단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 희생됐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를 올리는 의미로 이걸 찍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사실 갖고 있었고, 그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에 가서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후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저희가 영화를 크레인큰 해가지고 몇 장면 찍지 않았을 때 그 찍는 과정에서 굉장히 알 수 없는 어떤 그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네.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감독이 이게 4.3에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혹시 이런 데서 내가 잘못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밤에 혼자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죽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 속에서 그 제사를 안 지내고 갔다라는 거를 감독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알게 된 건가요? 그 촬영 영화 그 내용상에는 죽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희생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방지를 태우게 되죠. 지방지나 이런 거를 붙이고 또 그걸 제 마지막 어떤 소지나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촬영이 끝날 때마다 다 스태프들이나 배우들 다 같이 제를 올려서 그걸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하니까 그 후에는 특별한 큰 어떤 불상사 없이 영화 끝날 때까지 아주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기묘한 일들을 겪으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잠깐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뭐 처음 이제 일어났던 그 사고는 크레인이 네. 굉장히 이제 몇 톤 이상 되는 크레인이 사실 첫 촬영할 때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무너질 뻔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초가집 지붕에 이제 살짝 걸쳐서 사람이 힘으로는 사실 이걸 받치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무게인데 어쨌든 그렇게 살짝 걸쳐 있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이런 상황을 또 보면서 여기에 그 4.3 영령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영화 현장에는 좀 다른 좀 장난을 치려는 방해하려는 그런 또 이제 다른 귀신들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제사의 의미나 이런 걸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첫 촬영에서 뭔가 좀 일이 있었다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크레인 그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 큰 넓게 그 동굴에서 이제 겨울철이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촬영팀들, 스태프들 탄 차가 바로 우리 앞에서 360도 회전하면서 빙판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그 제사를 지낸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가 촬영이 안 됐더라면 이게 하마터면 사람이 그 크게 다치면서 영화 촬영하는데 큰 차질이 생겼을 건데 우리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건데 차 그 축 밑에 축만 꺾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러 명이 여자분들 젊은 배우들 탔었는데 다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이제 차량을 다른 거로 이제 이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런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영화를 하면서 하니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 4.3의 영화를 담으면서 위력의 의미도 함께 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군요. 사실 그 보니까 지슬이 주로 산속 뭐 이제 그리고 동굴 뭐 이런 데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데서 또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배우들의 호연. 정말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실까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분 대다수가 전문 배우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마당극판에서 뭐 소리꾼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연기자는 아니죠. 그 군인 역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대부분이 뭐 연극 단체에 있다든지 아니면 영역과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만 마을 주민 역으로 나온 분들은 대다수가 그 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뭐 여기 양정훈 가수도 있지만은 뭐 카센터 사장님으로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학생 뭐 그런 신분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또 어떤 형태로는 그 예술 계통에 다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제주도라는 이 문화적인 동질감이라든가 아니면 저 제주어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감정 연기라든가 아니면 동굴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경단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고 아름답게 이렇게 촬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그때 그 영화배우 그 강순희 씨가 내려오셔가지고 네. 그 감독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문 연기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냐. 좀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잘했다. 와.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우가 화가 날 정도의 연기를 했다면 정말 이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사실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 대사 사이사이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틈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연결되지 않은 거, 혹시 대사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착각이 잠깐 들 정도의 그런 틈마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정말. 그래서 좀 저분들이 전문 배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현장 어떤 분위기도 참 한몫을 했고 또 제주 도민끼리 어떤 통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영화에서 제주 도민들이 우리 제주 사투리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웃음이 간혹 이렇게 자주 터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또 제주 사람만이 아는 어떤 특유의 정서가 여기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뭐 그 웃음 코드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언어 자체가 거기서도 나오는 그 첫 신이 그 움펑하게 파인 그쪽으로 이제 거기 5명의 그 청년들이 들어가는데 좁다고.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이 쫓작한 곤양들이 다 들어와가는 어떤 그런 대사라든가 뭐 거기서 경준이라는 청년이 동네 사람들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캐릭터 자체가 자기가 무조건 우기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욕하면서 그 대사 중에서도 거기에서 여기서는 욕하면 안 되니까 이 매일 맞는 새끼가 이거 진짜 마냥 죽는다는 그런 게 하면서 원식이 삼촌한테 그냥 뭐 때문에 어디 가는 거냐 하니까 동굴 찾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하니까 동굴 그 곧자월에 저디 가면 있잖아 근데 알아지쿠가 하면 무사히 안 고럽디가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들어봤나 기껏 닮은 것도 하면 돼가지고 그쵸. 그런 장면들이라든가는 이제 제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다 웃더라고요. 그런 이제 제주의 그 언어의 뉘앙스가 독특해서 정말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서 좀 4.3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도 좀 편하게 정말 따뜻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대사 있으셨어요? 그 우리 제주어로 된 대사들 중에? 뭐 성님 집이 도색이 수컷과 안 컷과 할 때 이제 이제 형님 이제 그때 피곤해가지고 진짜로 약간 졸았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약간 했는데 귀 막업대가 나가야지 귀 막아수가 불럼수게 그런데 귀 막업대가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렇듯이 하고 이제 뭐 그런 제주 사람들끼리 그 동굴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보면 제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웃음의 코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웃음이 나시나 네. 봐요. 네. 정말 눈 덮인 하얀 그 추위 속에서 촬영 내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디며 싸우시면서 촬영을 하셨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 추위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살얼음, 그 등골에다가 네. 얼음을 붙여놓은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새벽 촬영이 많았었는데 하루 종일 하면서 그 돌문화공원 위쪽에 거기 가면 칼바람, 그 한라산 그 제대로 그 영하의 날씨 밤에. 네. 처음에는 저 역시도 목만 두르고 가고 뭐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신는 사람들 한 5분 정도 있으면 신발이 젖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 눈치 보면서 참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혼자 하다가 네. 목 등줄기에 계속 밤신에 촬영할 때 보니까 이제 막 그 뇌졸중 올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일부러 감은 겁니다. 저기 주민신들이 추워서 직접 다 감은 거지 저게 뭐 컨셉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거였군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새벽신까지 그 어린 아역들도 다 이제 고단하면서도 참고 껴안아주고 근데 이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그 힘겹게 거기서 사투하는 거 보면 배우들은 누구 하나 이제 아, 내 춥다 추워서 못하겠다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경제적인 여건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그냥 뭐 비벼 먹는 그 말아서 먹는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그냥 힘든 추위와 그 경제적으로 이 진행팀들이 금전적인 게 없으니까 가장 힘든 촬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지슬의 첫 촬영은 쏟아지는 눈 속에서 시작되었다. 시나리오에 얼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사와 지문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양 감독, 앵글이 여기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역사적 기술이 아닌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아픔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비벼 보이지, 그지? 오래돼서 낡아 보여야 되는 거지, 톤 자체가 더 자연스럽게. 더해?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장면을 위해 배우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액션! 촬영 현장은 말 그대로 악전고투였다. 촬영이 끝나도 배우들은 현장을 떠나는 날이 많지 않았다. 산에서 녹지 않은 눈을 퍼담아 나르는 등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했다. 그럴수록 감독의 뜻은 더욱 확고해져 갔다. 사담의 이야기는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잘 만든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못 만들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지는 완성도 있는 영화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저 역시 너무 힘들었고 어떤 능력 있는 후배들 감독들이든 어떤 기타 뭐 굳이 꼭 제주도뿐이 아니더라도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재능이 있는 감독들이 그런 작업을 전개한다면 숙제만 주지 마시고 그 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작 기간 10개월, 제작비 2억 5천, 유명 배우도 없었다. 멀고 힘든 길. 하지만 감독과 배우, 스텝 모두 그 길 위를 최선을 다해 걸어왔을 뿐이다. 네,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독립 영화가 그렇듯이 제작 환경은 참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로는 고혁진 프로듀서께서 촬영 기간 내내 그 돈 구하러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 우리 배우분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네.
저희가 처음 제작비가 거의 없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 이제 끝나지 않은 세월 1을 만들었던 이 김정일 감독님도 네. 사실상 이제 그런 이제 일단 한번 시작하면서 이걸 끝까지 가보자는 정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정신을 이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도 지역에는 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서울에 이제 임대를 해와야 되는데 임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여기서 이제 진행해야 될 진행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를 포함한 뭐 스태프들이 알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또 찾아가면서 네. 좀 이제 저희 영화 찍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촬영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면 좀 걱정 안 되셨어요? 나중에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뭐 이런. 네, 사실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각오는 갖고 있었고 네. 어떻게든 뭐 후원을 하든 아니면 돈을 빌리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정말 이걸 다 완성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좀 그쵸. 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아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도움이 손길이 있거나 또 어디서 이렇게 또 지원이 나오는 또 그런 금액이 또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또 다 이 사삼 영양들이 또 도와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네. 여기는 처음에 저희는 그 후원회 네. 그런 이제 모임도 했었고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조금의 후원금도 모였고 그 후에는 그 제주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선배분들 네. 강요배 화백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저희한테 선뜻 기증을 하면서 이 그림을 제작비에 보태 쓰라고 팔아서? 예 그렇게 해서 정말요? 기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선배분들도 많이 도움 주셨고 네. 또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이런 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선뜻 후원도 해주시고 돈도 또 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기운이 많이 생겨서 네. 이 작품을 꼭 완성을 시켜야겠다 어떤 그런 책임감을 더 많이 느껴서 작업에 임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 속에서 영화 지슬이 탄생하기까지 참 여러분의 노고가 컸겠지만 또 무엇보다 이분의 노고를 또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우멸 감독이신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뭐 영화 개봉하고 나서 만나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바쁘셨죠 이제. 네. 지금 뭐 전국 개봉이 계속 지금 진행 네. 중이라서 저희 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별로 좀 돌아다니면서 관객과의 만남 시간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정들과 또 여러 인터뷰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네, 뭐 바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솔직히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무척 감독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걸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영화 4.3을 영화로 이제 풀어내기까지 이 감독이 지켜야 될 어떤 적정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걸 포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처절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멸 감독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누구에 터놓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옆에서 우멸 감독을 지켜보시면서 감독이 갖는 어떤 부담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땠나요? 네, 보통 우 감독이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네. 뭐 밤에든 새벽이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 어떻게 끝났고 네.
앞으로 어떻게 촬영할 거다 하면서 이제 또 잘 안 풀렸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그런 지방지 붙이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첫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밤에 저한테 이제 상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해서 촬영이 이게 한 40일 가까이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네.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도 돼 있고 굉장히 지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한 그 감정선이나 또 연출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끝까지 잘 견지돼야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 뭐 압박감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서 다 이겨내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잘 알 수 없는 정말 굉장한 압박감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 큰 힘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든 이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가 바라봤을 때 감독님의 그 어떤 부담감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저랑 이제 평소 뭐 영화 촬영을 하던 둘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영화 촬영하기 전에 저랑 이제 계속 영화 이야기하면서 시나리오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게 내가 이 영화를 잘 찍으면 제주의 영웅이 되고 잘못 찍으면 역적이 될 거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말 할 때는 좀 저도 막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저도 그 말 한마디에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을 김경률 하셨을까. 감독님이 압박감하면서 돌아가신 부분을 자기가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리나 봅니다. 네. 근데 영화 지슬이 정말 많은 관객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그 영화 평론가들로부터도 참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감독의 연출력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직접 옆에서 보시면서 느끼기에도 정말 남다른 연출력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셨겠죠. 늘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문석범 선배님도 말하지만 오멜 감독은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촬영 스태프들이 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촬영 감독, 촬영 그 조명 감독, 음향 감독들이 다 서울 상업 영화판에서 막 하고 베테랑들인데 어떤 동굴씬을 예를 들면 동굴씬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는 동굴 저 단체로 주민들이 마을씬하고 뭐 또 도색이 얘기도 하고 장가 얘기도 하는 씬을 촬영을 뒤에 바로 이 장면. 조명 셋업이랑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는데 셋업 되기 전에 배우들끼리 이렇게 연습도 하고 대본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과연 그 공간이 어떻게 저렇게 탄생이 될 줄을 감독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기에서 그 촬영팀들은 이렇게 조명 셋업했다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감독은 고민한 끝에 이제 저기는 연극처럼 보여줘야 되겠다. 저기는 배우들이 무대로 가장을 하고 이제 롱샷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풀샷으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시간도 오래 지체되고 하고 춥고 하니까 딱 우리한테 3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저기서 못하면 이 장면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주민들이랑 이렇게 감독이랑 같이 혼연일태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주민씬이 이렇게 움직이는 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주도 그 도채비불로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렇게 감독한테 저거는 4.3의 영령들이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제주도 말로 도깨비불 그 훈령들이 지나가는 씬을 촬영한 거로구나. 그것도 이제
감독의 연출력이었고 뭐 그 만철이가 순덕이를 보면서 순덕이 아닌 게 하면서 뛰어오는 장면, 그 장면은 슬픔을 가장 화사한 톤으로 가면서도 감정씬에서는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제주도의 오름에다가 순덕이 그 여신까지 하는 장면들은 뭐 오멸 감독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렇게 했을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우리 고혁진 대표께서 느끼셨던 어떤 우멸 감독만의 연출력? 예, 그런 건 어떤 부분이 네. 있었을까요? 오 감독이 이제 미술을 먼저 공부를 했기 네. 때문에 그 이미지로 먼저 구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로 장면들, 어떤 상황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콘티나 이런 것들을 짜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 막혔을 때는 오 감독 스타일은 이제 그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떻게 푸는 게 아니고 네. 혼자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어떤 때는 그게 안 풀리면은 막 혼자 막 통곡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하나에 대한 그 집중력, 그다음 끈질기 어쨌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영화 지슬에는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시작할 때 총 제작 지휘에 고 김경률 감독이라는 그런 자막도 함께 뜨는데요. 그만큼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 고혁진 대표께서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끝나지 않은 세월 1이라는 작품이 네. 2005년도에 제주 첫 장편 사삼극 영화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그 무석범 선배님도 같이 예, 출연하셨고. 주연으로 출연하셨고 하셨는데 그 작품을 만들 김경률 감독님이 그 작품에 대한 이제 뭐 평가나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이제 2005년 말에 잠을 자다가 뇌출혈로 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김 감독님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선배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리가 사삼 작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그런 김 감독님의 이제 풀지 못했던 염원, 한 이런 것들로 같이 풀어주는 작업으로 하자. 그렇게 서로 의기투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슬을 만들면서 이거를 끝나지 않은 세월 2로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김경률 감독을 총 제작 지휘로 모시고 해서 그렇게 이 작품을 완성을 하자.
어딘가에서 정말 지켜보시면서 참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석범 씨는 아까 이렇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나지 않은 세월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화 지슬에 함께하게 됐을 때 그 심경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예, 고 김경률 감독하고는 하루 멀다 하고 이렇게 만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 민협회 소리와서에서 같이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소리도 배우고 공연도 같이 하고 오름도 같이 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디오 촬영을 그 업으로 삼았었거든요. 네. 그 어느 때인가 한번 저를 찾아와서는 영화 한번 찍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들이댄 게 김경률 감독의 그 첫 장편 영화 설문대 할망 큰 솥에 빠져 죽다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가족들이 전부 출연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감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4.3 끝나지 않는 세월 그걸 제작하게 됐거든요. 뭐 저도 당연히 거기에 출연했습니다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연기 솔직히 뭐 배우 아닌 배우로서 거기 출연을 했습니다만 항상 말하는 게 형님 똑바로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주위 분들한테 얼마나 욕줄니까 네. 똑바로 하세요. 뭐 그런 충고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하게 해보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만 그 돌아가신 후로 그 오멸 감독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예. 그 오멸 감독과는 그 귀것에 관련된 그 연극을 한 보름 정도 했었거든요. 그 2인극으로 올렸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이구 저기 귀것 이 영화도 네.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지슬이라는 그 4.3 영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감독들은 어떻게 된 게 그 4.3에 대한 부채의식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산을 넘어야만이 자기가 감독이 된다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이고 이 4.3 영화에 관련해서는 저희 운명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슬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고요. 네. 가끔씩 뭐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고 김경률 감독이 그 산소를 찾아갑니다. 아, 네. 요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상 4개 받았을 때 저희들이 오멸 감독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잘 됐다. 그 자네가 꾸는 꿈을 이렇게 후배들이 다 펼쳐줬다. 예, 그런 말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네, 정말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영화 지수를 두고도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역사를 다루는 영화인 만큼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정말 처절한 건 처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프로듀서로서 또 오멸 감독이 의도했던 바를 알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지슬이 그 4.3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실 다 담기는 무리인 거죠. 네.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이제 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더 많이 표현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당연히 갖게 될 텐데 근데 그 남아있는 아쉬움이나 또 이제 더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작업하는 또 다른 감독들이 이어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지슬을 통해서
그런 4.3에 대한 어떤 영화 작업이나 이런 네.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 계기가 될 수 있게 도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뭐 재미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들로 더 많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슬이 이제 개봉해서 또 관객들과 만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만나 뵙게 될 텐데 관객분들에게 배우로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양정원 씨께서. 예. 우리 삼촌들이 가족분들 아들, 손자, 며느리를 다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네. 지슬을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지슬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못 보신 분 있으면 옆에 널리 소돌이도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석범 씨. 네. 그 제주도 독립예술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슬에 대한 그 이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주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애정을 갖고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오멸 감독의 천재적인 상상력이 다시 발휘될 수 있도록 네. 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또 각자의 분야에서 혹은 또 이제 영화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더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세월 왜곡과 편견 속에서 감춰지고 또 숨겨져 온 4.3이 영화 지슬을 통해서 세상과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영화 지슬은 정말 그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달래는 그런 의미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지슬과 같이 이런 4.3의 아픔을 좀 나누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야말로 4.3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기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 4.3 65주년 기념으로 마련드린 특별기획 영화 지슬을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